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온화한 미소로 시작합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저는 그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인가 다시 사랑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도저히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 항상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사랑 자체가 무섭고 제가 그를 잊고 산다면 제 스스로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에 이렇게 정말 힘드네요. 저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주위 어른들이 무척이나 걱정을 하시며 자꾸 저에게 선을 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짠한데요. 질문 자체가 8년? 네. 8년 동안 굉장히 애를 쓰고 사셨겠는데요. 그러면은 8년 혼자 사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주위 분들이 결혼하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혼자서. 그런 상태에서 결혼해도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동의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 관계의 틀에서 결혼해라. 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이겨낸다고. 그렇게 잃어버린 사랑이 있으면 다른 여자 만나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아픈 거를 치료를 해야지. 아픈 거를 간호해 줄 사람을 잘 만나면 된다고 말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파요. 아프면 그 아픈 걸 해결을 하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프면 아픈 걸 치료할 생각 안 하고 그 아픈 걸 간호를 잘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요.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밝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기에도 바쁜데 내가 힘든 상태를 그걸 해결하려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나 만나가지고 나 치료해 주려고 만나나?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살고 싶고 자기도 잘 살고 싶어서 만나는 걸 텐데 이런 방법, 관계 속에서 이런 방법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세상을 떠났을 때 지금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 속에서는 이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그 사랑이 너무 애틋해서 못 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게 아쉬운 거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채워주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또 의지를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사랑을 서로 할 때 있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상실감이 있겠죠. 예, 내가 삶을 사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상실감이 더욱 커요. 그런데 그 바닥에 있어서의 느낌은 의지라, 의존적인 관계였다는 것이 그 상실감을 더 크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냉정한 얘기가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보통의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부인들이 갖는 아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헤어짐, 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쉬움, 아픔, 그런 헤어짐, 이런 아픔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사람이 죽었었을 때 가장 당혹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건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상실감을 크게 그 상처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아픔을 8년을 지속했다는 건 그 고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아픔의 장면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정말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 계기를 못 찾으니까
그때의 상실감이 모든 현실에 적용이 되고 모든 현실을 아프게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고통의 본질이죠. 그러니 이즈음이 됐으니 이제는 정말 이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속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아쉬움을 갖고 사는데 또다시 결혼을 강요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정말 본인의 느낌을 사는 그러한 계기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대단히 애쓰고 사셨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사시느라고 고생스러우셨겠으나 이왕에 만들어진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분과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을 나눴다면 오히려 그저 상대적인 얘기로 하자면 그대가 시식하게 살아야 돌아가신 분도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내가 계속 궁상을 떨고 살면 죽은 사람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시식하게 느낌을 갖고 내가 정말로 이 고통을 계기로 삼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사람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는 게 사람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삶을 그렇게 마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내 사랑하는 남자만 죽은 게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라는 걸 2차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이 삶에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방법을 찾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 자신의 느낌을 느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느껴주고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그렇게 스스로를 느끼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안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이 정말로 궁금하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으시면 진정으로 다사람으로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의 느낌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아주 현실적으로라면 지금서부터 본인을 아프게 하는 여타의 생각도 다 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조용히 눈을 감고 본인이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 게 있으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처음에 받을 때서부터 굉장히 좀 숙연했어요. 지금 이러한 과정을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참 많이 힘들 텐데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느낌이 현실에서 얼마나 소중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위로하고요. 그걸 위로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계기점을 찾아서 진정으로 앞으로의 사람으로서의 정말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